자, 수특 12유닛 흐름의 무관한 문장 찾기 유형. 오늘은 3번 풀이 할게요. 자,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고르는 거였고요. 일단 이것도 1, 2번이 답이 아닌 가능성은 엄청 높다고 했죠. 초반부터 흐름을 흔드는 그런 문장이 들어가면 이게 일단 흐름이 파악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뭔가 흐름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그걸 잡은 상태에서 이게 괜찮은지 어쩐지를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흔히 초반부에서는 답이 안 되는 경향이 많은 그런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은 you 주어네요. may notice 인지할 수도 있다. 알 수도 있다. 뭐 그런 뜻이네. 뭐를 이 대절을 알 수도 있다 하고 대시 시작되고 있고, 자, 이 대시라는 접속사 다음에는 꼭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대세 식구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certain smells 특정 냄새가 대세 식구예요. 그래서 특정 냄새가 만든다는 거예요. it harder 할 때 you it 이거 뭐더라? 가목적어, 그죠? 가짜 목적어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죠? 이 가목적어 뭐 가짜 뭐 이런 말을 요즘 들어 유난히 좀 꺼리는지, 가목적어 말고 뭐 형식상의 목적어? 형식상의 주어?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이게 익숙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그냥 그래, 그 형식상의 목적어 내지는 가목적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형식이든 가짜든 간에 그냥 그 껍데기로 들어있다는 거죠. 뭔가 살이 되는 덩어리가 아니라.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런 그 되게 좀 학술적이고 복잡한 깊이 있는 그런 수능 유형 지문들을 보면 이 시 그것으로 제대로 해석되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가주어라든가 가목적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쓰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능 문제들 풀 때는 뭐 it 보이면 그때부터는 그냥 일단은 해석 안 하고 넘어가 보는 거야. 뒷부분에 있을 테니까. 뭐 이런 습관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습관을 가지고 풀다 보면은 나중에 대학을 가서 여러분이 보게 되는 논문, 영어로 된 각 전공별로 뭐 그런 논문이라든가 훗날 여러분이 쓰게 될 논문들, 그런 것 속에서도 굉장히 규격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글들을 써야 되는데, 그걸 쓸 때 이렇게 가목적어 가주어를 그렇게 잘 활용을 하게 될 거예요. 많이 보게 될 거고. 또 당신은 인지할 수도 있다. 특정 냄새가 어렵게 한다는 거. harder, 그러니까 더, 그죠? 더 어렵게 한다는 거. For your baby to calm down. 자, 이때 for는 그 의미상의 주어인가요? 그죠? 이거는 가짜 주어 이렇게는 안 불러요. 왜냐면 이게 지금 your baby가 가짜는 아니거든. 그래서 진짜거든. 그러니까 calm down 시키다라는 이 동사 투부정사잖아요. 지금 이 투부정사를 하는 존재가 your baby이거든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있고 앞에 이렇게 for 플러스 목적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필요 없을 때는 for 플러스 목적어가 없겠지만, 이 투부정사의 주어를 따로 이렇게 t를 내줘야 할 때에는 꼭 이렇게 for 쓰고 어떤 목적어를 쓴 다음에 그가 투부정사를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아기 가라고 지금 가라고 해석이 잘 되어 있네 여기 밑에, 그지? 그래서 여러분의 아기가 calm down 진정을 해서 and enter, 지금 요거 병렬 구조 이어지고 있나요? to calm down and to enter 하고 to 하나를 calm과 enter이 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어는 진짜 이런 병렬 구조를 무시하고는 뭐 제대로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to 하나를 공유하는 거야 지금. calm down과 enter가. 그래서 to calm down and to enter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병렬 구조에는 항상 이 and 같은 존재가 있죠. 그 사이에. 그래서 진정을 해서 enter into a state, 들어가다가 되겠고요. enter는요. 어떤 state는 상태란 뜻이고요. 자, 어떤 상태에 들어가는 건가요? of shared attention. 공유된 상태.
공유된 관심 상태겠군요. 그래서 당신과 공유된 관심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더 어렵게 한다는 거를 인지할 수도 있다라는 복잡한 문장입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인식할 수도 있어. 뭘. 특정 냄새가 여러분의 아기로 하여금 좀 진정을 해서 여러분하고 좀 공유된 관심 상태, 그러니까 관심이 같이 이렇게 공유된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걸 더 어렵게 한다는 거. 냄새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다. 자, 첫 문장 정리 한번 합시다. 아기가요. 진정이 어려워요. 뭐 때문에요? 냄새 때문에.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진정해서 뭐 공유된 상태의 관심 상태로 들어가고 뭐 이건 이제 너무 좀 거창해졌고 결국은 냄새가 핵심이잖아 지금. 그래서 어떤 냄새 때문에 아기들이 진정을 못하고 뭔가 엄마나 아빠가 뭐 이렇게 양육을 할 때 같이 이렇게 엄마 아빠와 같이 이제 집중이 공유가 안 되고 막 이렇게 저지레를 하고 울고 불고 막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이 어려워질 때가 있다. 자, 그럼 결국은 냄새가 문제야. 자, 봅시다. 1번. 만약, 자, if라는 접속사고요. 이 접속사 다음에 역시 주어 동사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당신이 wearing a strong perfume. 자, wear 하면 옷을 입다, 양말을 신다, 모자를 쓰다, 안경을 쓰다, 귀걸이를 착용하다, 장갑을 끼다. 다 wear이지만 좀 더 특이한 wear, 여기처럼 뭐야? 향수를 뿌리다도 wear입니다. 그래서 향수를 입다 같이 느껴봐봐. 향수도 입는 거다. 뭔가 좀 시적이면서도 되게 느낌 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강한 향수를 뿌리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만약 당신이 되게 강한 strong perfume을 뿌리거나 or aftershave lotion 면도 후 로션이네요. 되게 향이 대체로 세잖아요. 면도 로션. 그래서 면도 후 로션을 바르고 있는 때에 있다면 if니까 뭐뭐 한다면 Does he turn his head away when you approach him? 만약 당신이 되게 강한 향수를 쓰거나 아니면 되게 그 애프터쉐이브 로션이라고 그냥 해도 돼요. 근데 면도 후 로션을 바르고 있는 경우 그가 여기 의문문이 되면서 이 does라는 동사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고요. 자, 의문을 하고 있는 그 동작이 뭐야? turn이죠, turn. 그래서 돌리다인데 그가 그의 머리를 turn away 돌리나요? When you approach him? 당신이 다가갈 때? 그래서 turn은 돌리다인데 away니까 이렇게 멀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다가가면은 여러분을 향해서 돌리는 게 아니야. turn to가 아니고 turn away니까 고개를 이렇게 획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느냐? 냄새 때문에 뭐 아기가 진정하는 게 잘 안 된다가 첫 번째 문장이었는데 1번 문장은 지금 그래서 되게 강한 향수나 어떤 애프터쉐이브 로션 같은 걸 뿌렸을 때 발랐을 때 아기가 이렇게 좀 고개를 돌리던가 즉 그 냄새 때문에 아기가 뭔가 싫어하는 티를 내더냐라고 물었죠. 그래서 1번 문장도 흐름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자, 여기서 좀 더 이제 어떤 말을 이어가는지 볼게요. 자, 2번. 만약 you suspect that. 만약 당신이 의심해 본다면 이런 얘기죠. suspect 하면 여기서는 이제 생각하다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 그냥 꼭 그 suspect가 의심하다인데 굳이 의심하다라는 뜻을 찾아 해석하지 않고 그냥 해석하는 것 자체는 생각하다, 계열이다 하고 대충 생각하다 정도로 해석을 할 때 훨씬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동사들이 꽤 있어요. 그죠? 뭐 대표적인 게 선생님이 아마 5번인가 뭐 7번인가 할 때도 했던 것 같은데요. 생각하다 계열의 동사라고 하면서 find 같은 거 이것도 발견하다 굳이 그렇게 해석하기보다 그것이 어떻다고 생각하다 그런 의미. 네. 또 그렇다고 인지하다 perceive 같은 단어. 네. 뭐 recognize 같은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꼭 think나 뭐 그런 어휘 말고도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다 계열의 동사들이 있어요. 그죠? 만약 당신이 생각한다면 당신의 아기가 may have sensitivities 예민성이네요. sensitivieties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아기가 예민성을 갖고 있지는 않으냐
갖고 있을 수도 있다. may 그런 약한 추측의 표현이고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의심한다면, 즉 생각한다면 또는 may be underreactive. 자, under 보이죠? 덜 뭐 이런 얘기인데 반응적이지 않다. 즉 덜 반응적이다. 반응이 둔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기가 예민함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둔하거나 to various smells 다양한 냄새에 예민하거나 아니면 둔하거나 하진 않는가라고 당신이 의심한다면 생각한다면 try 시도해 보래요. try 하고 ing 나오고 있네요. 뭐 하는 걸 시도해 보아라. putting 하는 거. different foods 다른 음식을 또는 fragrances 하면 향기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음식이나 향기를 한번 놓아 보래요. near his nose 그의 코 주변에 그리고 see 보래요. if 뭐뭐인지 아닌지를 보랍니다. He recoils 움찔하다가 recoils거든요. 움찔하거나 or frowns 미간을 찌푸리다 그런 뜻이에요. with annoyance annoyance 하면 성가심이란 뜻이죠. 짜증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짜증으로 움찔하거나 얼굴을 찌푸리지는 않는지 한번 알아보래요. 여러분의 아기가 어떤 냄새에 너무 예민하거나 아니면 너무 둔하거나 뭐 이렇지는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한번 다양한 음식이나 향기를 한번 코 옆에 가져가 보고 한번 보래. 그 아기가 움찔하거나 아니면 얼굴을 찌푸리진 않는지 또는요 fails to show any reaction at all. If he recoils or frowns 지금 이 부분이요. 이 부분도 if절의 19고요. 지금 선생님 여기 괄호 잘못 표시했다고 그때 지우라고 했어요. 그죠? fails to show 이 부분도 언더라인이 되어야 하는 if의 식구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병렬 구조예요. 이 or를 가운데 두고 그죠? 이 or를 가운데 두고 지금 recoils or frowns가 첫 번째 동사구 또 fails to show가 두 번째 if절에 or로 연결되어 있는 두 번째 동사구죠. 그래서 걔가 너무 민감한 아이라면 되게 성가셔 하면서 그걸로 인해 움찔하거나 얼굴 찌푸릴 것이고 또는 any reaction at all 그 어떤 반응도 fails to show fail은 실패하는 거니까 보여주는 걸 실패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지. 그래서 그렇지는 않는지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1번은 아까 여러분이 되게 강한 향수나 무슨 애프터 쉐이빙 로션 같은 거 쓰면 혹시 아기가 고개를 돌리니? 만약에 여러분 아기가 좀 예민하다거나 아니면 둔하지 않나 하고 느껴지면 생각이 들면 한번 여러 음식이나 향기를 갖다 대보고 걔가 너무 예민하다면 움찔하거나 얼굴을 찌푸릴 것이고 아니면 되게 둔감하다면 되게 센 냄새 앞에서도 아무 반응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겠고 뭐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알아보라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냄새 이야기로 1번, 2번 잘 이어오고 있네요. 뭐 괜찮아요. 그죠? 자, 3번 한번 가볼까요? 자, it's a good idea to. 자, 이 부분부터 사실 이게 이제 어떤 주장 요지 찾기 문제였다면 이 부분이 이제 주장이다라는 게 보이는 부분이야. It's a good idea to 했으니까. 그래서 뭐 하는 게 참 좋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사실 주장하는 부분이겠지. Check out your babies. 당신 아기의 olfactory. olfactory란 단어는 이제 너무 전문 용어라서 괄호하고 smelling이란 단어를 줬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기의 smelling 하는 반응, 그게 후각이라는 olfactory라는 단어인데 자 어쨌든 그런 후각 반응을 한번 체크아웃 해보는 게 좋대요. since 왜냐면 때문에 란 뜻이죠. 이때 because하고 같은 의미의 since야. 그죠? smell and taste, 냄새와 taste, 맛이 are close sensory cousins. 굉장히 가까운 감각 사촌관계이기 때문에 한번
아기의 그 냄새 맡는 반응 자체를 확인해 보는 게 좋대요. 자, 지금 이 3번 아기가 그 후각이 제대로 반응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다라는 그 말이요. 바로 2번의 이 뒷부분과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딱 2번 문장을 그대로 반복한 게 3번이잖아요. 3번의 앞부분. 아기의 후각 반응을 확인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 여러분 아기가 너무 예민하거나 둔하지 않는가 하고 의심이 되면은 이런 거 해보세요가 2번이었는데 3번도 뭐래? 체크해보는 게 좋대. 당신 아기의 후각 반응을. 왜? 냄새랑 맛이 사촌관계니까. 그래.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간 것은 냄새와 맛이 무관계, 사촌관계라는 얘기를 이제 하나 더 한 겁니다. 자, 냄새랑 맛이 사촌이라면 만약에 아기가 냄새를 너무 잘 맡네? 너무 심하게? 그럼 걔는 맛도 너무 심하게 잘 맡아서 잘 느껴서 또 너무 맛도 민감하겠어요. 그죠? 그게 오히려 불편할 때도 있을 것 같죠? 또 너무 둔감해요. 냄새가 맡는 게. 그러면 걔는 맛도 제대로 모르겠네요. 맛도 그만큼 둔감하게 느껴진다는 거니까 막 양념도 엄청 세게 해야지 그제서야 달고 쓰고 짜고 이런 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문제가 되니까 이 냄새랑 맛 자체가 긴밀한 사촌관계이니까 한번 아기의 후각 반응을 확인해 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비슷한 소리로 계속 이제 얘기하다가 3번에서 한번 주장으로 땅 하고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정돈을 좀 해볼까요? 자, 아기가 냄새 때문에 진정이 어려워질 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만약 아기가 냄새에 대해 좀 예민하거나 둔하지 않나 의심이 되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아기의 후각 반응을 살펴보는 게 좋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 그렇죠? 이유는 냄새와 뭐가? 맛이 사촌관계? 즉, 긴밀? 나름대로 그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네, 그래서 검사를 해보는 게 좋다까지 왔습니다. 자, 흐름 지금까지 괜찮아요. 그죠? 자, 4번 문장 갑시다. odors 하면 냄새들은 이라는 주어고요. come from 어디로부터 온다. molecules 하면 분자죠. atoms 하면 원자고요. 아톰. atoms는 원자고 molecules는 분자. 자, 냄새들은 분자들에서 비롯되네요. in the air. 공기 중에 있는 분자요. the stimulate 이렇게 나오면 이거 관계대명사지요. 자, 그럼 이 대시 어느 명사와 관계가 되어 있는지 그거 파악하는 게 관계대명사의 쟁점입니다. 자, 앞에 있는 air하고 관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molecules랑 관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저 앞에 있는 odors랑 관계가 되어 있을까요? 의미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stimulate receptors in the nose. 아, 코 속에 있는 감각기관을 자극한대. 그것이. 그럼 뭐죠? 공기가 자극해요? 분자가 자극해요? 분자겠죠, 분자. 그래서 지금 냄새는 공기 중 분자들에서 비롯되고요. 그 분자들이 감각기관을 자극해요. 코 속에 있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사실은 원래 여기 대부터 흔히 이렇게 괄호를 많이 해가지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이 요 molecules를 수식하네 하면서 막 이렇게 화살표 많이 하곤 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그 독해의 기본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분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해석이 잘 되어 있지.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분자는 분자인데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분자 이런 식으로 분자를 이렇게 수식하고 한정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빠르게 직독직해를 할 때에는 꼭 이렇게 뒷부분에서 앞부분으로 화살표 꽂는 느낌으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한번 시도를 그냥 좀 더 서술적으로 해도 의미는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얘기를 쌤이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냄새는 온다 분자들에서 공기 중에 있는 근데 그 분자들이 자극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대시라는 존재가 누구랑 관계가 있는지를 일단 정하고
문맥적으로 정했으면 그냥 그 분자들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그 분자를 반복해주면서 뒷부분으로 이렇게 서술을 이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stimulate은 동사니까 그 분자들이 자극하는구나. 코 속에 있는 기관을 이런 식으로요. 자, if an organism does not have 자, 뭐뭐 한다면 이고요. organism 하면 이거 생물체라고 이라고 외워주세요. 자, 어떤 한 생물체가 does not have 갖고 있지 않다면 a receptor 감각기관을 for that particular odor molecule 그 특정한 particular 하면 특정한 odor 하면 냄새, molecule 하면 분자죠. 만약 한 생물체가 특정한 그 냄새 분자에 대해 감각기관을 자기 몸에, 자기 코 속에 갖고 있지가 않다면 that organism, 그 생물체에게 the odor, 그 냄새는요 has no smell, 그 어떤 냄새를 갖지 못합니다. 네, 그 냄새는, 그 odor도 냄새고 smell도 냄새인데 여기서 이 smell은 냄새를 맡는 자 입장에서 맡는 그 냄새고 여기 odor는 물론 냄새로 해석이 똑같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 공기 중에 있는 분자 그 자체, 냄새 그 자체죠 지금. 그래서 the odor has no smell 이러면 그 감각기관을 가진 그 생명체에게 있는 그 냄새, 걔가 맡을 수 있는 냄새가 smell인 거죠. 그래서 그 생명체에게는 그 공기 중 분자에 해당하는 그 냄새가 그 어떤 스멜을 갖지 못해요. 즉 냄새 못 맡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생명체가 특정 냄새 분자에 대한 감각기관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 생명체에게는 전혀 냄새가 안 난다. 그 냄새가. 뭔가 그렇죠. 어떤 뭐 이산화탄소 아니면 메탄가스 뭐 이런 식의 냄새가 있다고 합시다. 냄새가 있는 무언가가. 근데 그 냄새가 있는 그것이 어떤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감각기관을 가진 생명체한테 냄새가 나는 거지 감각기관이 없어요. 그것과 관련된 그 오도월과 관련된 감각기관을 못 가진 생명체라면 그 존재한테는 그 공기 중에 있는 그 몰레큘에 해당하는 그 분자에 해당하는 그 공기 중에 있는 그 오도월은 그 어떤 냄새를 갖지 못한다는 거죠. 네, 못 맡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4번 문장 우리가 해석을 잘했거든? 근데 이 4번 문장은 무슨 소리야? 냄새가 일단 비롯되는 거는 공기 중 분자들 때문인데 어떤 생명체가 특정 냄새 분자에 대해 자기가 그 감각기관이 없으면은 냄새가 안 나. 그 냄새를 못 맡아. 이런 소리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강아지다, 개다. 그럼 개는 인간과 달리 어떠한 감각기관을 코 속에 더 갖고 있어가지고 인간이 못 맡는 냄새까지 다 맡아요. 인간은 반면에 코 속에 무슨 감각기관이 개에 비해서 없어가지고 무슨 냄새는 못 맡아요. 그런 식으로 생명체별로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냄새 맡는 감각기관과 관련해서. 지금 그 얘기는 굉장히 결이 다른 얘기죠. 지금까지 3번까지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을 보면은 인간에 대한 얘기만 한 거예요. 특히 아기. 네, 그래서 아기가 냄새 때문에 진정이 어려운 경험이 있니? 본 적 있을 거야 하면서 좀 아기가 후각 반응이 괜찮은지 검사해 보는 게 좋아. 왜냐면 냄새랑 맛이 긴밀한 관계니까. 냄새를 못 맡는 아기는 맛도 못 맡을 테니까, 못 볼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명체별로 냄새를 맡는 기관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소리는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그럼 우리의 이 아기의 후각 반응, 냄새랑 맛이 사촌관계, 이 내용이 이 5번 문장과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So some children, 이제 children 했으니까 아이들 이제 통하고 있어요. With hypersensitivity to smell. hypersensitivities to smell. 어떤 냄새에 대해 과잉 sensitivity, 그러니까 과민증이죠. 그 과잉 민감성을 가진 어떤 아이들은 can't handle 할 수가 없어. 대처를 해낼 수가 없어요. food, 음식에.
If it is too pungent, 너무 그게 자극적이라면. 그러네. 그 음식이 자극적이면 냄새에 대해 되게 과민증이 있는 애들은 그 음식에서 나는 그 맛도 되게 민감하게 느낄 테니까 그 음식은 대처를 못 해내겠죠. 네. while 반면 others 다른 아이들은 may need stronger odors and tastes 필요할 수 있죠. 더 강한 냄새랑 맛이요. to help them tolerate certain food groups. 그렇구나. 자, 그들로 하여금 참을 수 있도록 하는 뭘 참을 수 있게 특정 음식 그룹이니까 식품군 하면 되겠네. 그래서 특정 식품군을 참을 수 있게 도와주도록 더 강한 냄새랑 맛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둔감한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되게 뭔가 이제 냄새에 둔감하고 맛에 둔감한 아이들은 훨씬 본인이 이제 참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음식이나 식품이 되려면 어째야 돼? 훨씬 더 자극적으로 더 짜야 되고 더 매워야 되고 막 더 강해야 되는 거지 뭔가가 냄새든 맛이든 그래야 본인들이 특정 식품군을 참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둔한 아이들은 뭐 적당히 간이 되어 있어도 뭘 씹으면 이거는 냄새가 맛과 함께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고무를 씹는 느낌이 든다든가 그지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5번 내용은 냄새랑 맛이 긴밀한 사촌 관계니까 아기의 후각 반응을 검사해 보는 게 되게 좋다라는 내용과 아주 잘 맞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한번 풀이를 해 보았고 자, 이 문제도 역시 사실 별다른 주장은 아니지. 그냥 냄새랑 맛이 사촌관계라 후각 반응 검사해보는 게 좋다. 그 얘기를 지금까지 이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체계를 잘 갖춘 스타일로 나오는 되게 강하고도 좀 강렬한 뭐 그런 주장이 있는 그런 글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다면 빈칸 추론 정도 문제? 왜냐면 글의 흐름을 파악해 가면서 냄새랑 맛이 사촌관계라 긴밀하다라는 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아기 후각 반응 검사하는 게 좋다 하는 그 검사하다라는 그 부분이라든가 뭔가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의 빈칸 추론 정도로 가장 적절치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1번 풀이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